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 다 이야기한다. 제다이TV 제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러니까 실무에서 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도, 혹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금형하고 사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고 제품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꼭 오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는 아니고 금형하고 사출에 대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로만 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 일단은 금형. 이 금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금속으로 된 어떤 형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금형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겨울에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붕어빵, 그 붕어빵 보면 밀가루를 부어서 이제 구워서 붕어의 형태의 어떤 먹거리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붕어 모양을 찍는 틀, 아래쪽 위쪽,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금형입니다. 금형. 쉽게 얘기해서 금형이고, 찍혀져서 나오는 붕어빵이 이제 사출물이 되겠죠. 사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이제 위주로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QDM이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쾌속금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퀵 딜리버리 몰드니까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금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 3주 뭐 안으로 뭐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빨리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찍어낼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조금 일반 금형에 비해서 작죠. 뭐 요 정도 한 3,000개 이하. 신속하게 그다음에 저비용으로 생산할 때 이제 쓰는 이런 QDM이라는 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양산 금형,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단 금형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플라스틱 제품, 뭐 컴퓨터, 마우스,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어떤 플라스틱 틀에서 찍어내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금형은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결과물은 이제 사출물이고요. 이 결과물들을 찍어내게 한 그 틀이 금형입니다. 금형.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압출금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압출금형으로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것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알루미늄 압출금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파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프로파일 생각하시면 되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많이 하는 말이 가래떡 생각하시면 돼요. 방앗간에서 가래떡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구멍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찍어내는 재료를 녹여서 길게 그냥 어떤 그 구멍에 생긴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이런 단면, 각각의 이런 단면들을 통해서 단면들의 이런 모양에 따라서 일자로 길게 뽑혀 나오는, 계속 어떤 같은 단면으로 길게 뽑혀 나오는 것을 압출금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를 압출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단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직선 형태, 일자로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압출금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리콘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몰드를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이제 뭐 목업집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리콘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틀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제작하는 그런 금형에 비해서
제작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싸겠죠. 저렴한 대신에 찍어낼 수 있는 수량이 좀 작아요. 저희가 보통 목업집에서 제작하는 그런 간이 실리콘 금형들은 뭐 복잡한 거냐 좀 형태가 심플한 거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뭐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틀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틀 자체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든 어떤 금형, 그래서 실리콘 금형이 있습니다. 정말 간이로 뭔가를 빨리 만들어야 될 때, 그리고 수량은 뭐 50개에서 100개, 뭐 2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실리콘 금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캐스팅, 금속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위에 설명한 것들은 어쨌든 결과물들이 이렇게 알루미늄 아니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종류로 뭔가를 찍어내는데, 저희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터, 뭐 수도꼭지, 그런 어떤 금속으로 된 것들 있잖아요. 수전, 금속으로 된 건데 이런 형태를 찍어내는 것들은 이제 다이캐스팅 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주조법 들어보셨나요? 주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기계를 각용하는 어떤 그런 부품들을 주로 이제 찍어낼 때 많이 쓰는 겁니다. 튼튼하고 이제 단단한 어떤 그런 성능이 요구되는 것들을 찍어낼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레시브 금형이라고 있는데, 프레스라는 걸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프레스, 그러니까 철판 형태의 어떤 그런 소재를 두고 위에서 뭔가를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어떤 그런 프레스 금형이라는 게 있는데, 판재가 있고 위에서 뚫든지 아니면 약간은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볼륨을 준다든지 다운이 되거나 업이 되거나 그런 프레스 금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몇 단계를 거쳐서 형태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면서 한 번에 찍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날개만 꺾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운데도 뭐 볼륨을 주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뭐 꺾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안 되고 이렇게 단계를 지나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금속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프로그레시브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세분화되면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금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종류는 이 정도 있다. 종류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출. 사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 그런 금형, 저희가 이제 금속, 실리콘 금형, 무슨 금형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금형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계에다가 그 금형을 설치를 해서 이제 사출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재료 있잖아요. ABS라든지 뭐 이런 플라스틱 원 재료를 녹여서 그 틀에 부어서 계속 순차적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사출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도 이제 붕어빵 틀처럼 생겼으면 틀 안에 재료가 들어가서 성형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가루가 이제 대신에 여기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은 ABS, PC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 소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아주 작은 부품부터 시작해서 범퍼 같은 큰 것까지도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출 성형이라는 큰 기계가 있고, 그래서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물을 흘려 보내서 찍은 다음에 떨어져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출 성형이라는 게, 이따가 제가 뭐 그림으로 조금 더 이 사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설명하고 사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캐스팅 주조가 있고, 프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뭔가를 위에서 철 판재를 넣고 위에서 눌러서 힘을 가해서 만들어내는, 판재를 놓고 위아래에서 뭔가를 힘을 가해서 눌러서 만드는 그런 형태들. 그 다음에 포밍이라고 그냥 판재를 커팅하거나 누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런 형태를 잡아주는 포밍이라는 것도 있고, 블로우 몰딩이라는 건데, 블로우는 이제 뭐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페트병 같은 거, 액체 용기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가운데 바람을 불어서 이게 소재들이 밖으로 팽창하면서 어떤 형태가 잡히는 저 브로우 몰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일단 금형 종류하고 이제 사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에 오셔서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그 금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디자인을 할 때 진짜 금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그게 금형에서, 이제 실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그게 금형에서 나와? 그거 금형에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형에서 나와? 금형에서 나온다는 것과 금형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형은 이렇게 상하 두 개가 있습니다. 상이 있고 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의 어떤 형상들이 이렇게 금형이 있으면 이렇게 파져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뭔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사출 기계가 이 두 개 금형이, 상하 금형이 만나졌을 때, 이렇게 만나졌을 때 이렇게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 사이로 어떤 그 사출물 액체를 흘러 녹여서 부어서 여기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가 여기에다 채운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굳히면 이게 다시 금형이, 상하 금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여기 안에 채워졌던 그 사출물, 그게 식으면서 이제 이 결과물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사각형 형태.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받침대, 통 같은 거. 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각형 플라스틱 어떤 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금형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하, 이게 상. 그래서 이 두 금형이 만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두께만큼 공간을 남기고 만나서 여기에서 뭐 위쪽이든 옆쪽이든 어떤 액체를 흘려보내 저기 안에 꽉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식히고 나서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부분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는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위쪽 금형이 있다 치고 보시면은 이렇게 채워지겠죠. 플라스틱을 부어서 굳히고 난 다음에 금형에서 이 제품을 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그게 금형에서 그게 나와? 금형에서 그게 나와? 금형에서 그게 뺄 수 있어? 라고 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핫커버잖아요. 핫커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것들은 위로 물건을 뺄 수가 있죠, 식히고 나서. 근데 만약에 디자인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컵이나 용기 같은 걸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이렇게 넓은
어떤 그런 용기를 디자인을 했다고 칠게요. 요렇게 도자기처럼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자, 그러면 금형에서 이렇게 상하, 물론 지금 위에 금형이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도 않겠죠. 입구는 좁고 바닥이 넓으니 만나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거 무시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사출물이 나중에 식어서 빼야 되는데 이게 위쪽으로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컵이 플라스틱 컵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이유가 금형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울기 값을 실무에서는 9배 값이라고 그래요. 9배 테파 값, 기울어진 값. 이게 최소 1도, 2도, 3도 제품 크기에 따라서 뭐 측면에 어떤 형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 즉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형태가 돼야지만 식히고 나서 금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했을 때는 저희는 이걸 역구배라고 해요. 역구배. 뭐 물론 이렇게 역구배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형태를 그러면 만들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 뭔가 디자인을 한다, 이런 모양을 마우스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휠이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한다. 근데 조립을 해야 되니까 제품이 상하로 나눠져야 되는데, 상하 한 벌, 금형 두 벌로 하겠다고 하면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상관이 없죠. 위에 금형, 아래 금형, 여기 만약에 이렇게 금형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측면, 이건 지금 측면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갖춰지는 디자인은 금형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디자인을 했는데 위 커버는 이렇게 생겼고 내가 멋있게 한다고 여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파팅을 여기로 나눠서 금형 하나, 금형 두 개로 하겠다고 스케치를 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신입사원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위에는 됐는데 이게 아래 금형이, 이 아래 이 사출물이 형태가 금형에서 나와?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사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만들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금형을 하나 여기 아랫부분을 빼야 되는데 금형을 내가 그래서 요렇게 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아까 아래쪽 금형이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디자인이. 자, 금형을 그러면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 틀은 이렇게 생겨야겠죠. 자, 이렇게 플라스틱을 나중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식혔어요. 자, 식혔는데 얘를, 이 위쪽이 열린 구간이니까 이 플라스틱을 위로 뽑아내야 되는데, 식히면, 그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 금형이 여기가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돼 있어서 바깥으로 볼록한 것들은 파팅을 잡아서 뭐 한다든지 하는데, 위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일 열려 있는 이 윗부분보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가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되면 금형을, 여기 튀어나온 이 구간 때문에 금형을 이 사출물을 위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쇠가 이 들어간 부분에 여기 쇠가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밖에 못 빼는데 금형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이니까 위로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금형에서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그린 어떤 그런 형태들이 금형적으로 금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제작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디자인을 하고 나서도 그 설계하시는 분들과 많이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면 얘는 반드시 위에 아래 가운데 파팅을 기준으로 두 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 두 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한 벌에 이렇게 금형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중간에 배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중간에 다시 허리를 이렇게 집어 넣었다든지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반을 갈라서 위아래로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을 갈라서 좌우로 조립을 하든지 금형이 두 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어떤 형태들이나 그 다음에 스케치한 모양에 따라서 금형이 한 벌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벌에 끝날 수도 있고 세 벌에 끝날 수도 있고, 슬라이더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형 그리고 사출, 뭐 이게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고, 디자이너라고 하면 적어도 제품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케치한 형태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형태를 그렇게 써? 소재를 그런 걸 썼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제작하고 여기에는 어떤 걸 쓰면 되고 요 부분은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디자이너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은 제시를 하고 설계하시는 분이나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림을 난 뭐 디자이너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지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린 스케치나 그림들을 어떻게 제작을 할지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케치 할 때부터 그게 금형 제작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려를 해가면서 저 스케치나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 금형의 종류와 그 다음에 사출, 그리고 기본적인 사출, 금형의 그 원리, 형태가 어떻게 돼야 금형에서 나올 수 있고 빠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